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미얀마 민주항쟁 1년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민주화 실현을 기원하며 미얀마 군인들이 있는 옥수동 미얀마 무관부까지 오체투지도 진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나눔의 집 이사 5스님이 제기한 해임명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인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BTN 불교TV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TV와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코로나19로 집콕 명절을 보내는 시청자들을 위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연맹 10년사를 발간합니다. 내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 사전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프리잼버리 대회도 개최합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수덕사목어를 본따 저금통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나눔에 동참하면서 공덕도 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 채널 아이고전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5년간 국내 사찰 80여 곳을 소개하며 불교를 전하는 콘텐츠 제작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미얀마의 봄은 다시 오지 않았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미얀마 군부에 무참히 희생된 피해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오체투지를 봉행했습니다.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외치며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서울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군부에 짓밟힌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꽃을 올리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 항쟁이 일어난 지 1년째. 희생된 미얀마 국민은 1,000명이 넘습니다. 산호위는 지난 1년 동안 살생과 폭력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꽃이 다시 피길 염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살생과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야만적인 탄압으로 자유와 민주화를 열망하는 의지를 꺾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마음은 오체투지로 이어졌습니다. 산호위 스님들과 사부대중은 영하의 날씨에도 망설임 없이 차디찬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에서 옥수동 미얀마 무관부까지 오체투지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산호위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태에 당당히 맞서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고, 이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는 서신을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도 참석해 한국 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정한 이 민주나라인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이 사태를 지켜볼 수만 있겠습니까? 한국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한국 언론의 연대가 아주 필요합니다. 산호위는 미얀마 국민을 위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하고 한국 사회의 연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나눔의 집 이사 5스님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명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나눔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전 소장의 위법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게 판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인의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0일 나눔의 집 이사 5스님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해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에 첫 판결이 난 겁니다.
나눔의 집 상임이사 성우스님 등 5스님은 지난해 1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스님은 경찰과 검찰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도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5명 모두에게 후원금 관리와 이사회 운영 등 19개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해임을 결정한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부정을 저지른 전 소장 등 시설 운영에 관리 감독을 불성실하게 한 책임이 이사 모두에게 있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관련 소송 가운데서도 해당 판결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 감독상의 하자를 들어서 이사 대부분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받아들인 것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소장과 국장의 횡령 책임을 이사 모두에게 물어 5명이나 되는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 근무자들 사이에 형사 고소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후원금 반환 소송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의 운영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불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계부정도 다소 의아하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고소 등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건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대다수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이유로 이사 5분에 대한 해임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감독 관청의 인사명령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받아들인 게 의문입니다.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판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원적으로 소송이 종료된 월주 대종사를 제외한 4명의 이사 스님의 이유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8일로 예정된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는 해임 명령 관련 항소 여부에 따라 정식 이사 체제를 준비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틱나탄 스님 49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경내 수광보전에 틱나탄 스님 분향소를 마련해 어제 회주 지현 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정원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49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분향과 헌화, 좌선, 찬팅과 틱나탄 스님 영상 법문을 시청하며 스님의 삶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지현 스님은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해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항상 미소 짓고 평화롭게 호흡하길 당부했습니다. 관음사는 초제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11시에 추모제를 봉행하며 3월 10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11일 막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불교TV가 설을 맞아 TV와 라디오를 통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다큐멘터리와 토론,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제가자가 주도한 정토의 만일불사 회향을 기념해 마련된 법륜 스님과의 특집 대담이 오는 3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연속 방송됩니다. 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으로부터 만일 결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와 불교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 듣습니다. 다큐멘터리 조계종 종립 기본서는 한국 선불교의 맥을 잇다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2월 2일 수요일 밤 7시, 4일 금요일 낮 2시 30분 각각 방송됩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수월관음보살과 32 응신을 모시는 대불사의 전 과정을 다룬 정법으로 가는 길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불사회향은 31일 월요일 저녁 7시와 2월 1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2일 수요일 낮 1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부산에 위치한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에서 펼쳐진 클래식 음악으로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공연 실황,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 개관기념 신년음악회는 2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3일 목요일 오후 5시, 5일 토요일 오후 4시 각각 방송됩니다. MZ세대에게 불교란 무엇일까?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를 고민하는 신년기획 MZ세대와 불교포교는
2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와 2일 수요일 낮 12시,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각각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불굴의 신념으로 한글을 만들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란 말싸미는 내일 밤 10시와 2월 1일 밤 10시 방송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는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담은 세이빙 메스 아이낙은 31일 밤 10시 30분에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또 경남 사천의 역사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시대 정신과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천년의 바람, 천년의 염원 사천은 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경북 예천군의 아름다운 사계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예천 그곳에 가면은 2월 2일 오전 9시 30분 각각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 울림도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설날엔 울림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매일 오전 7시 울림의 아침 이광민입니다와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원더풀 조이풀 오늘은 금우입니다가 설 명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동안 저녁 7시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자를 만나는 특별 코너 울림 데이트도 청취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도의 맥을 이어 불교 인재를 육성해온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연맹 10년사를 발간합니다. 내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 사전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프리잼버리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이하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산하에 설립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신라시대 화랑도의 맥을 이어 미래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걸어온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불교연맹 1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연맹 10년사에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와 지도자 훈련, 국제 잼버리 대회 참가, 화랑도 캠퍼리 등 그간의 활동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록에는 불교연맹이 탄생하기까지 불교 지도자회의 역할을 종합해 이후 운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교에서 어린 청소년 포교 활동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반성하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10주년이자 내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를 위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각국 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해 교류하며 세계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행사입니다. 여택진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사무처장은 올해 8월 개최되는 제15회 한국 잼버리 대회는 프리잼버리 성격으로 국내 9,000명, 국외 1,0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무처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한국 스카우트의 위상과 불교연맹의 위상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세계 170개국 한 5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있는데 올해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 잼버리 프리잼버리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도 참가를 해서 한국 불교 청소년 포교의 10년을 꿋꿋하게 걸어온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수덕사 모거를 본따 저금통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건데요. 나눔에 동참하면서 공덕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제작한 공덕 쌓는 모거 저금통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이 저금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덕사 모거를 본따 만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방생의 적극적인 보살행과 자비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른바 방생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원으로 가득 채우면 총 7,000원이 쌓이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덕 쌓는 모고 저금통은 저희 아름다운 동행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모금 캠페인입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동전은 우리 국내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금통은 3만 5천 개가 제작돼 전국 주요 사찰에 배포되고 있으며 저금통이 필요한 사찰이나 단체는 아름다운 동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동전이 모이면 저금통을 받은 사찰이나 아름다운 동행에 보내면 되고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해도 됩니다. 후원금은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한부모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는 위시박스부터 개안수술 지원과 연탄 나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까지 또 탄자니아와 네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과 교육 지원 사업에도 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더 넓은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공덕도 쌓을 수 있는 모거저금통. 작지만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다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희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계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유튜브 채널 아이고절러는 대한민국 사찰 여행을 주제로 5년 전 문을 열었고 10년 프로젝트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불교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7년 3월 막 문을 연 유튜브 채널에 눈 내리는 오대산 월정사를 배경으로 한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유명 드라마를 패러디하며 시작된 영상은 큰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며 월정사를 찾아가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을 여행해보자는 취지로 첫 발을 뗀 유튜브 채널 아이고절런입니다. 10년을 목표로 출발한 사찰 여행 프로젝트가 반환점을 돈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강산 씨는 평범한 청년에서 신심지극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시코쿠를 걷다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시코쿠 좋지, 산이가 시코쿠 순례길처럼 우리나라에도 한번 만들어봐라 라며 가볍게 던진 말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시작이 지금의 아이고절런이 된 거죠. 유튜브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온라인 플랫폼에 쏠렸지만 불교계는 큰 관심이 없던 시절, 불자가 아니었던 강산 씨는 인터넷에 불교를 검색하고 무작정 조계종 총무원에 전화를 걸어 촬영 협조를 구하며 유튜브를 시작해 지금까지 국내 사찰 80여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금씩 불교에 녹아들며 어느새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고 스스로를 불자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교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씩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나를 더 나답게 하는 비라는 슬로건이 제 경험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더디지만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난 유튜브 채널 아이고절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사찰 여행을 넘어 불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각종 불교 소식을 전하는 콘텐츠 제작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불교 디자인 상품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을 받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2의 강산, 제3의 강산이 점점 생겨나서 조금 더 재밌게 불교 콘텐츠를 만드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직접 발로 뛰어 전국 사찰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아이고절런은 불교 크리에이터로서 소중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 만나기 불편하실 텐데요. BTN 불교TV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설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BTN 뉴스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